안녕하세요. 금속성형 공정 첫 번째 팀 프로젝트인 단조 공정 설계를 발표할 오조 김성수 학생입니다.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과제 기호입니다. 먼저 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부터 드리자면 팀 프로젝트의 주제는 샤프트 기어에 대한 2차원 축대칭 해석을 통해 최적 공정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미 주어진 2차 공정을 참고해서 원하는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1차 공정을 저희 조가 직접 설계해보는 것입니다. 설계 시의 요점으로는 최종 공정에서 중심 플러그 삽입력이 깊어 소재가 후방 압출되듯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방 압출을 통해 상부 금형과의 접촉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접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조건인 90mm 이상이 되도록 성형하는 것과 2차 공정을 건드리지 않고 1차 공정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하단부가 95% 이상 세워져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최종 설계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성형 소재에 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소재는 직경 70mm의 봉제를 절단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시는 모델 중량과 철의 밀도, 그리고 70mm라는 직경을 통해서 높이 H를 171.5mm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열관 단조에서는 소재의 열팽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인 열팽창률 1.5%를 고려하여 새로운 직경, 새로운 높이를 구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석 조건 소개에 앞서 이번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한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는 아프덱스입니다. 아프덱스는 금속 성형 공정 해석에 특화된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로 공정 및 금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소성 가공의 변형, 응력, 유동 고동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으로 아프덱스에서 적용한 해석 조건입니다. 밑에 있는 글과 같이 해석 타입 소재 물성 등 다음과 같은 해석 조건을 적용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 성형의 스트로크는 6.5mm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 조건으로는 소재의 자동 격자가 있는데, 당연히 격자를 더 촘촘하게 할수록 해석이 더 정확해지겠지만, 실제로 더 촘촘하게 했을 때 해석 시간이 매우 증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해석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가로 방향 20, 세로 방향 50의 격자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1차 공정을 직접 설계한 과정,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공정의 첫 번째 금형 설계 과정입니다. 왼쪽이 상하부 금형을 오토캐드로 작성한 도면이고, 위가 상부 금형, 아래가 하부 금형입니다. 이 금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1차 공정에서 만들어진 형상을 그대로 2차 공정의 프리폼으로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 공정에서 최종 제품의 상부에 길이 90mm 이상의 직선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 공정에서부터 세로 방향으로 충분한 재료가 올라오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넓은 평평한 부분은 일종의 재료 저장소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진행한 것인데, 이 부분에 여유 재료를 모아두었다가 2차 공정에서 상부와 하단부를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2차 공정에서 요구되는 상부 길이 90mm 이상, 그리고 하단부 충전율 95% 이상은 당연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첫 번째 금형을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설계에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동일한 금형 형상에 스트로크 20mm를 적용했을 때의 해석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단 공정 이후 상부 코너 주변에서 소재와 금형이 서로 관통되는 구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서 확대된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관통은 실제 공정에서는 재료가 비현실적으로 금형 안에 파고드는 것처럼 계산된 상황이라 이 상태로는 2차 공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대로 2차 공정을 강제로 진행했을 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완성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불량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로크 20mm를 설정하였을 때 1단 공정에서 이미 금형과 간섭도 발생하고 2단 공정으로 이어질 수 없는 설계라고 생각하여 스트로크를 30mm로 늘려서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상단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전히 스트로크를 늘렸을 때도 소재와 금형 간의 간섭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래쪽 그림을 봤을 때 스트로크 30mm로 성형했을 때는 상단 길이 90mm 이상 조건은 충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형률 분포도 20mm대보다는 훨씬 완만해서 성형 거동 자체는 30mm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해석에서는 스트로크 30mm를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금형 설계입니다. 두 번째 금형 설계에서는 왼쪽 도면처럼 상부 금형의 경사 구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계에서 재료가 상부로 충분하지 이동하지 않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료 이동을 좀 더 위쪽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석 결과를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하부 금형의 코너에서 금형과 소재가 서로 관통하는 그런 현상이 또다시 일어났었고, 경사를 준 영향인지 재료가 상부로 상대적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하부 코너는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정체 영역이 되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 그림을 보면 2차 공정 진행 중 상부 형상의 일부분에서 금형과 소재 사이에 틈이 생기는 비접촉 영역, 즉 빈 공간이 발생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금형 설계는 상부로의 재료 이동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유도한 바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하부 코너의 정체, 메쉬의 찌그러짐, 금형 소재 간의 관통, 그리고 2차 공정 시 빈 공간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확인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다르게 해석을 해봤고, 이제 세 번째 금형 설계인 최종 설계입니다. 앞에 두 설계에서는 코너가 모두 직각이어서 재료가 짧은 거리에서 급격하게 꺾이며 응력 추중과 관통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계에서는 왼쪽 도면처럼 이전 금형에서의 소재와 직접 닿는 상하부 모서리 부분에 필렛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상부 코너와 하부 코너를 곡선으로 바꿔 재료가 코너에서 한 번에 꺾이지 않고 곡면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1차 공정무 형상인데 필렛을 적용한 결과 상부 코너 주변에 메쉬가 고르게 유지되고 요소가 심하게 찌그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료가 코너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에 이전 설계에서 보았던 금형 소재 간의 관통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금형과 사용해 2차 공정까지 진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상부 직선부의 변형률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면서 상단 형상이 목표 치수에 가깝게 형성되고 전체 형성 거동도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 금형 설계는 필렛 적용만으로도 1, 2차 공정을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세 번째 금형 설계에 대한 해석 결과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게 정리한 화면인데, 여기서 보이듯 세 번째 공정 설계는 관통 및 접힘과 같은 그런 문제와 빈 공간에 대한 문제를 없앴고, 주어진 조건인 반지름 90mm의 조건, 그리고 충전율 95% 이상의 조건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1차 공정 금형의 도면입니다. 다음으로 설계 완성에 따른 해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1단 공정과 2단 공정의 유효 변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 하중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유효 변형률이 전체 형상에 더 균일하게 퍼져 최종 성형 품질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단 공정, 2단 공정의 단류선 분포입니다. 단류선 또한 단계적 변형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단류선 중첩이 최소화되고 성형 안정성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차 공정의 성형 하중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1차 공정에서의 성형 하중 변화를 X, Y, 그리고 토탈로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공정의 성형 하중 변화 또한 정리하였으며, 이 또한 X, Y 토탈로 공정에 따라 하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의 성형 하중을 봤을 때 두 공정 모두 후반부의 하중이 증가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설계의 핵심 목표는 접힘과 단류선 겹침 문제를 1차 공정 설계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부 금형의 경사로 생성, 곡면 처리, 그리고 하부 금형 모서리에 필렛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결국 소재가 한 방향으로 매끄럽게 이동해 접힘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상부 반지름 길이 90mm 이상, 그리고 하단부 95% 이상의 충전율 또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공정에서 나타나는 결함이 반드시 2차 공정 자체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차 공정에서 재료의 흐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후속 공정의 성형 품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